627, 1015 부동산 대출 등 규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집을 살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생애 최초 LTV도 80%에서 70%로 줄었고 대출 한도도 6억으로 제한되면서 1억대 종잣돈으로 서울 내 집 마련은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종잣돈 1억대로 2026년 지금 시점에 서울 역세권 아파트 실투자금 1억대로 접근 가능한 저평가 단지들을 직접 분석해서 총 9개 단지 동별로 어떤 평수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잣돈 1억대로 매수 가능한 서울 역세권 아파트가 어떤 분들이 볼 땐 컨디션이 좋지 않는 단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9호선, 신분당선, GTX 등 누구나 선호하고 상태 좋은 신축, 준신축을 1억대로 매수하기엔 지금 서울 역세권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단지들을 같이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은 6호선, 7호선, 역세권 위주의 단지와 또 개발 예정인 동북선 중심이고 노원구와 중랑구 등 서울 내 수요가 탄탄한 곳들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최고점 대비 회복률, 최저점 대비 상승률 등 검토하여 아직 조금이라도 더 저평가된 곳들을 추렸으며 매매 회전율 등 감안해서 혹시라도 부동산 하락기에 상황에 맞춰 매도가 충분히 가능한 단지들, 그렇게 생애 최초 대출 기준인 LTV 70% 기준으로 실투자금이 1억대로 가능한 평수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서울 역세권 내 집 마련을 알아보시는 20대, 30대 분들이 지금 당장 내 집 마련 리스트에 넣을 수 있는 단지들을 찾으시는데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27과 1015 부동산 정책 이후 많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이 서울 중저가 역세권 구축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출 한도 6억 규제가 생기면서 역설적으로 6억대 이하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9년 12월에 15억 이상 대출 금지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아래 가격대 단지들이 빠르게 15억으로 키 맞추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6억 이하 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단지들이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동북선 등 개통 수혜 지역들이 아직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선은 4호선 상계역을 시작으로 7호선 하계역, 1호선 월계역, 4호선 미아사거리역, 6호선 고려대역, 2호선과 5호선의 왕십리역까지 지나면서 개통되면 강남까지 환승 포함 40분대, 강북 핵심 일자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세 번째, 서울 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매우 부족합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수요 입주를 확인했을 때 서울의 매년 필수 입주 수량은 4.8만인데 26년에는 1.7만, 27년에는 1.1만, 28년에는 1만, 29년에는 0.8만 등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지들이 지금 바로 재건축에 들어가진 않지만 재건축 기대감과 함께 희소성이 높아지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 관점에서도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지들은 LTV 70% 기준, 실투자금 1억대로 내 집 마련 가능한 평수, 최고점 대비 회복률을 고려해서 아직 덜 오른 단지를 우선했고 최근 3년 거래의 회전율을 감안해서 수요가 충분히 살아있는 단지들을 뽑았습니다. 역세권, 6호선, 7호선과 개발 중인 동북선 등이 접근 가능한 단지들을 추렸습니다. 어떤 단지를 딱 집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단지들을 보시고 매매 매물 흐름, 전세 가격 추이를 직접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임장 다니는 그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된 단지를 내 집 마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계동 장미 6단지 17평입니다. 하계동 장미 6단지는 1989년 준공 37년차 아파트이지만 총 1880세대 대단지로 안정적인 수요를 자랑합니다. 17평형은 전체 645세대로 7호선 하계역과 개발 중인 동북선 더블 역세권이라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회복률이 84.8%로 아직 최고가 대비 15% 이상 회복 여지가 남아있고 최저점 대비로는 이미 34% 정도 상승한 단지입니다. 실투자금 1억 6천만원대로 서울 역세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대표 단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계동 청술 17평과 21평입니다. 같은 하계역 생활권으로 장미 6단지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만 17평의 경우 최고점 대비 회복률 81.3%로 아직 회복이 더딘
편이라 주목할 만합니다. 21평은 실투자금이 1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최저점 대비해서 무려 48%나 상승한 상태로 수요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 역시 보여주는 단지입니다. 두 평수 모두 회전율이 11에서 16%대로 꾸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월계동 성원 19평 23평형입니다. 1995년 준공으로 연식 대비 상태가 양호한 단지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19평은 최고점 대비 회복률이 99%로 거의 전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단지 23평형은 회복률이 83%로 아직 여지가 있습니다. 동북선 개통 시에 직접 수혜를 받는 위치에 있어서 개통 전후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23평형 기준 실투자금은 1억 7천만 원으로 넓은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주목받는 단지입니다. 네 번째는 번동주공 1단지 18평 22평입니다. 번동주공 1단지 18평은 이번 분석단지 중에서 거래 회전율이 23%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실수요 거래가 활발하다는 증거고 매물 확보가 수월한 편입니다. 91년 준공으로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총 1430세대 대단지이며 동북선 개통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18평은 실투자금이 1억 4천만 원이고 이번 소개 단지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내 6단지 시형 16평 20평입니다. 신내 6단지는 6호선 봉화산역 역세권으로 총 1609세대의 대단지입니다. 16평은 가장 적은 실투자금으로 서울 6호선 역세권에 들어갈 수 있는 단지 중 하나이며 20평형은 최저점 대비 30% 상승하면서 수요층이 탄탄히 받쳐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평형 모두 최고점 대비해서 회복률이 86에서 87%로 아직 여지가 남아있고 6호선 중랑구 일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비교 대상에 꼭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신내 9단지 진흥 21평. 신내 9단지 진흥의 경우 21평형은 최고점 대비 회복률이 95%로 이미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최저점 대비로도 36% 상승한 상태로 수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단지인데요. 거래 회전율이 13%로 탄탄한 수요가 받쳐주고 있고 21평형 기준 실투자금 1억 7천만 원으로 6호선 역세권에 가성비 있게 접근 가능한 단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릉동 태강아파트 21평. 공릉동 태강은 99년 준공으로 이번 소개하는 단지 중에서 가장 최신 연식입니다. 총 1676세대 대단지이며 거래 회전율이 20.9%로 매우 활발한 거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호선 화랑대역을 이용하면 이태원, 공덕, 합정까지 직접 연결이 됩니다. 다만 최고점 회복률이 94.8%로 이미 상당 부분 회복된 만큼 금매나 로얄동 매물을 노리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중계그린 18평 21평입니다. 중계그린은 총 3481세대로 이번 소개하는 단지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7호선 중경 역세권으로 노원 학원가와의 임대성이 강점이며 90년 준공 단지임에도 꾸준한 수요로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평형의 경우 최저점 대비 38% 상승했음에도 최고점 회복률이 91.9%로 아직 전고점까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18평 실투자금 1억 6천만 원대로 노원 생활권에 합리적으로 진입 가능한 단지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중계무지개 17평과 21평입니다. 중계무지개 역시 7호선 중계역 역세권으로 중계그린과 생활권을 공유합니다. 17평의 경우 최고점 대비해서 회복률이 85%로 아직 회복 여지가 있고 실투자금이 1억 4천만 원대로 가장 적은 투자금으로 노원 7호선 역세권에 들어갈 수 있는 평수입니다. 21평형은 최고점 대비해서 95%까지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17평과 21평의 회복률 갭을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평수가 저평가인지 직접 판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서울 구축 아파트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오래된 연식, 재건축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리고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격 조정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역세권 구축은 기다리면 더 싸진다는 논리가 잘 통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인데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일수록 연식이 쌓일수록 오히려 가격이 받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 중에 일부분은 동부선 개통이라는 실질적인 호재도 남아있고 이미 실수요로 탄탄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실투자금 1억대 서울 역세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9개 단지 중에서 제가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첫째, 최고점 대비 회복률이 낮으면서
동북선의 직접적인 수혜권인 단지들, 두 번째, 거래 회전율이 높아서 실수요가 살아있는 단지, 세 번째, 임장 시 실제 매매 효과를 더 줄일 수 있는 단지들이 있다면 그 단지들을 우선으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번동주공 1단지 18평처럼 회전율이 23% 넘는 단지는 그만큼 매물 교체가 활발하다는 의미로 급매를 찾을 확률도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임장을 다니면서 그 시점의 매물수, 전세 매물수, 전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최적의 단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30살 때부터 인천과 경기도 청약 및 분양권 투자, 수도권 소액 갭 투자, 지방 핵심지의 갭 투자, 서울 역세권 아파트 경매 낙찰까지 받으면서 수도권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저평가 지역 분석, 수많은 단지들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알아보면 좋을지, 청약이나 분양권 투자가 좋을지, 급매를 노린 갭 투자가 좋을지, 경매를 통한 실거주 마련이 좋을지 저만의 인사이트와 노하우가 생기게 되었고, 내 집 마련 전자책을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저의 생각과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년 매달마다 정책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쌓인 제 경험과 시장 상황, 부동산 세금, 대출 정책에 따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물론 업데이트할 때마다 전자책 가격을 인상하기는 할 건데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로 업데이트 본까지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구매하신 분들 중 전자책 퀄리티에 불만족 시 100% 환불을 해드릴 예정인데 전자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종잣돈 1억대로 26년 서울 역세권 아파트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저평가 단지들을 6호선, 7호선, 동북선 역세권 중심으로 총 9개 단지를 분석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627, 1015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이 더 막막해지셨을 분들에게 그래도 아직은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들은 직접 임장 다니면서 현장에서 가장 좋은 매물을 찾으시길 응원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우리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돕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